초등언빠TV의 짜잔쌤입니다. 초등학교 1학년 2학기 수학에 대한 이야기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바라옵기는 이 영상을 1학기 때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죠? 조금 일찍 아이들이 어떠한 내용들을 배우고 익숙해지는 데까지 시간이 좀 많이 걸립니다. 어른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가 예를 들어 운동을 시작했어요. 배드민턴을 쳤어요. 근데 자세고 뭐고 이게 처음에는 머리로 배웠다가 몸이 기억하고 자연스럽게 그 포즈가 나오는 데까지는 시간이 어때요? 그렇죠. 오래 걸리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아이들이 더하기 빼기를 배웠어요. 또는 100가지의 수를 배웠어요. 근데 그게 학교에서 배웠다고 해서 바로 삶에 또는 내 머리에 또는 빨리 계산에 적용이 되기 쉽지 않죠. 어느 정도 시간이 걸리는 거죠. 우리가 또 새로운 것이 머릿속에 딱 들어와요. 그러면 기존의 것이 어때요? 강한 거부감이 일어나는 거죠. 그렇죠? 기존에 하던 대로 해보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거부감들이 자연스럽게 내 머릿속에 녹아들고 내 삶에 편안하게 계산하고 적용하는데 시간이 걸리는 걸 감안해 둔다면 지금 이 영상이 조금 더 일찍 보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2학기 때 아이들이 뭐 배우는지, 1학년 2학기 때 뭐 배우는지 2022 개정교육과정의 내용들을 좀 먼저 살펴보죠. 100가지의 수를 배웁니다. 그렇죠? 이제는 앞에 50가지의 수였는데요. 이제 100가지 배우게 됩니다. 그리고 덧셈과 뺄셈. 마찬가지로 뭐예요? 1학년 때는 받아올림, 받아내림이 없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간혹 1학년 아이들에게 덧셈 뺄셈을 너무 어렵게 해서 아이들이 덧셈 뺄셈에 대해서 나는 정말 이걸 잘 못하는 바본가 하는 생각이 들게 한다면 사실 잘못된 거죠. 그러니까 너무 앞서가는 것도 사실 문제가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아이들이 학교에서 배우는 건 받아 올림과 받아내림이 없는 겁니다. 천천히 스텝대로 가시는 게 제일 좋아요. 그러니까 아이가 어느 정도 익숙해지고 나면 이건 이렇게 하는 거야 하면서 한번 가르쳐주고 또 훈련을 시키는 건 도움이 되겠죠. 하지만 처음부터 아이들이 왜 이걸 못하지라고 이해를 못하시는 거는 사실 부모의 잘못이라고 볼 수 있겠죠. 자, 세 번째가 여러 가지 모양, 그렇죠? 세모, 네모, 동그라미 이런 것들. 그다음에 덧셈과 뺄셈이 또 한 번 더 나옵니다. 그렇죠? 그리고 또 중요한 거 나와요. 이게 뭡니까? 바로 시계 보는 거예요. 몇 시예요? 했을 때 아이들이 대부분 이제 손목 시계에 보면은 또 스마트폰 가끔은 이제 핸드폰을 가지고 있는 아이들 보면 거기에 나오잖아요. 2시 13분 뭐 이런 식으로 숫자만 보고 읽게 되는 건데 시계를 보고 그 내용을 알 수 있는 그런 부분들에 대한 훈련들이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시계 보는 그 다음에 또 덧셈과 뺄셈이 나옵니다. 그래서 세 자릿수를 더하는 거예요. 2 더하기 3 더하기 5. 그렇죠? 하지만 받아 올림이 있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 또 뺄셈도 몇 빼기 몇 빼기 몇, 세 자릿수 더하기 세 자릿수 빼기 뭐 이런 식의 기초 연습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이제 아이들에게 수학 공부를 도와주시면 되는데 집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짝수야, 홀수야 이런 개념부터. 그러니까 수에 대한 가장 기본적인 개념인 거죠. 그렇죠? 그래서 2, 4, 6, 8. 딱 나누어서 짝이 딱 떨어지는 것들은 뭐야? 짝수야. 근데 짝이 없는 건 홀수야. 자, 엄마가 집에서 퀴즈처럼 얘기하는 거예요. 이걸 가르친다는 생각보다는 아이와 수학 놀이를 한다라는 그런 개념인 것이죠. 그럼 짝수야, 홀수야? 그러니까 이름을 명명하잖아요. 그죠? 저건 짝수고 홀수고. 이런 것들이 익숙해진 거예요. 아이들이 한 번도 이 숫자, 짝수, 홀수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없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익숙해지는 데 시간이 걸리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마찬가지로 받아 올림, 받아 내림 없는 숫자가 뺄셈인데 문제집을 가지고 익숙해져요. 그러니까 하루에 2페이지 또는 3페이지. 사실 제가 봤을 때 아이들의 최대의 집중력 시간은 1학년 아이들 기준으로 보면 40분입니다. 40분도 정말 많은 거예요. 잘하는 거예요. 근데 보통은 30분 기준으로 짧으면 20분. 그래서 아이들이 30분 정도 했을 때 어느 정도 분량을 하는지 제가 문제집을 2장 정도 푸는데 30분이다. 그러면 매일 2장 정도만 풀자. 근데 한 장을 푸는데 5분밖에 안 걸려요. 그럼 꽤나 지금 잘 하고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 조금 더 한 4장 정도 더 이렇게 풀게 하는 것도 그러니까 개인차가 존재하는 것이죠. 무조건 2장, 무조건 3장 이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평소에 어느 정도 푸는 걸 보고 그렇게 시간을 좀 정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모양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길거리를 가다가 또는 소풍을 가다가 밖에 야들이를 갔을 때 네모 모양 오늘 5개씩 찾아볼까?
아니면 이런 거죠. 서바이벌 게임이죠. 자, 우리 뭐 예전에 많이 했잖아요. 수도 맞추기, 수도 이름 말하기. 계속 말하다가 뭐 말하지 못하는 사람이 어떻게 해요? 떨어지는 거잖아요. 자, 네모 모양 말하는 거야. 자, 모니터, 거울, 뭐 핸드폰 이런 식으로 이제 세모 이야기하는 거야. 피라미드, 뭐 이런 식으로 동그라미 얘기해볼까? 축구공, 농구공, 배구공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아이들하고 그렇게 수학과 관련된 놀이들을 계속 집에서도 해보는 것이죠. 이동하면서도 마찬가지죠. 마트에 장 보러 가면서도 마찬가지예요. 자, 가면서 동그라미 한번 찾아볼까? 네모 한번 찾아볼까? 이런 겁니다. 1학년 아이들은 실생활이 공부고 놀이가 공부고 공부가 놀이 그런 개념으로 봐주시면 됩니다. 자, 덧셈과 뺄셈 마찬가지예요. 아이가 아직까지도 구체물이 필요해요. 주세요. 바둑이든 장기든 이쑤시개든 구체물 단추든 뭐든 주세요. 그래가지고 조작물을 가지고 하다가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났어요. 손가락 가지고 하다가 어느 순간 지나면 손가락이 책상 밑으로 들어가죠. 책상 밑에서 조금 하다가 어느 순간 되면 머리로 하다가 어느 순간 되면 이제는 또 종이로도 풀어보는 것이죠. 다 어머니 아버님들도 그 단계를 거쳤어요. 그래서 아이들한테 시간을 주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다가 차츰 빨라지는 거죠. 자, 제가 1학기 때도 얘기 드렸죠. 무슨 보드게임 좋다고 했어요? 할리갈리와 로보티크. 이걸 하면서 보수에 대한 개념을 조금 더 익혀나가는 것이 좋겠다라고 얘기했죠. 자, 다음 시계입니다. 시계를 이렇게 아이들이 쉽게 빨리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한 단원 배웠어요. 자, 한 단원이 보통 8번 차시거든요. 8번 차시면 한 2주에서 3주 정도 됩니다. 2주 정도 되는데 2주 만에 아이들이 시계를 뚝딱 볼 수 있을까요? 글쎄요. 쉽지 않겠죠. 그래서 시간이 될 때마다 아이들한테 몇 시 몇 분이다라고 물어보고 알려주는 것도 좋겠지만 한번 그 아이들이 제일 어려워하는 게 1, 2, 3, 4, 5, 6, 7, 8, 9가 뜻하는 것이 사실은 5단을 외우고 나면 시계 보기가 훨씬 편하잖아요. 그죠? 자, 5일은 5, 5, 20, 5, 3, 15 이렇게 하는데 어쨌든 간에 지금 이 단계에서는 정확히 몇 시, 몇 분 이런 거에 대한 부분, 즉 3시, 9시, 10시, 그리고 10시 반, 2시 반, 요 정도 스텝이면 될 것 같습니다. 이해되시나요? 그래서 2학년 때 아이들이 조금 더 이 시계에 대해서 배워나갈 때 좀 5시 5분, 5시 10분 이렇게 좀 나가더라도 지금은 몇 시 몇 분, 그러니까 30분, 정각 요 정도만 배워나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이걸 조금 더 앞에서 연습해 나가서 그 2학기 때는 뭐 10분, 15분, 몇 분 전, 몇 분 후 이렇게도 알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사실 교육 과정에서는 몇 시 30분 요 정도만 배우고 있다라는 겁니다. 시간이 많이 걸려요. 시계는 많이 걸려요. 그래서 계속해서 집에 탁상 시계를 두고 퀴즈처럼 계속 해나가는 게 중요합니다. 이거는 많은 반복 훈련이 만들어내는 결과물인 겁니다. 너 왜 이렇게 모르냐? 어제도 했고 아니에요. 이거 어떻게 보면 1학년 교육과정 중에서 제일 어려운 게 시계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1학년에서는 그 기준은 몇 시와 몇 시 30분 요 정도만 안다라는 거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난 후에 이제 세 자릿수죠. 3 더하기 7 더하기 2 뭐 이런 식으로. 그다음에 이제 9 빼기 2 빼기 1 이렇게 세 자릿수에 대한 덧셈과 뺄셈이 진행되는 것이 바로 1학년 2학기에 대한 내용들입니다. 자, 수학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뭡니까? 바로 기초 체력 훈련입니다. 매일 2장이나 3장씩 해 나가는 것이고요. 조금 더 요보다 한 단계 업그레이드를 시킨다면 저는 연산 문제집은 반드시 하나가 있어야 되고요. 또 하나는 문장제 문제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렇죠? 철수가 집에서 동전을 5개를 들고 나갔습니다. 동전을 5개를 들고 나가서 2개를 쓰고 돌아왔어요. 집에 몇 개의 동전을 가지고 왔을까요? 그러니까 가장 기본적인 건데 이거를 이제 아이들이 문장으로 풀어놓으면 좀 어려워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이게 익숙해지는 것이죠. 사실은
수학을 안다는 게 실생활에서 우리가 도움이 되기 위한 것이잖아요. 그래서 연산 문제집을 하루에 뭐 3장씩을 풀었어요. 그러면 문장제 문제도 한 장 정도는 꾸준하게 풀어나가는 거. 그러니까 다시 정리하면 연산 문제집이 1단원이 끝났어요. 2단원이 들어가요. 그러면 2단원의 연산 문제집은 쭉 풀어나가고 문장제 문제는 이제 1단원부터 시작하는 거죠. 그러니까 후발주자의 개념으로 문장제 문제를 가지고 나가는 게 좋아요. 왜? 복습의 개념이기도 하고 아이가 천천히 배운 것이 녹아져 들어갔을 때 이걸 적용시킬 수 있는 단계가 바로 문장제 문제니까요. 문장제 문제를 풀다가 잘 모르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네, 일단 체크. 다음날 또 한 번 고민해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른다고 바로 질문하는 거 물론 중요합니다. 그런데 모른다고 그냥 바로 넘어가고 설명 듣고 해서는 사실 남는 건 없어요. 수학은 생각하는 힘이잖아요. 고민하는 힘이에요. 그래서 풀어보고 잘 모르겠다? 또 내일 한번 고민해보자. 근데 하루에 고민하는 시간이 어때요? 예, 10분을 넘기지는 않았으면 좋겠어요. 사실 10분 넘기면 사실 모르는 거예요. 그죠? 근데 오늘 10분 고민해봤으면 체크하고 내일 다시 또 10분. 그래도 모르네? 다음날 고민하고 모르면 질문해서 엄마한테 알아가는 거. 그게 오래 기억에 남게 하는 방법인 거예요. 그게 배움의 즐거움인 거예요. 알아가는 행복인 거예요. 그죠? 그래서 아무튼 아이들 수학 공부할 때 제가 제일 중요하게 여기는 게 엄마가 붙잡고 가르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엄마 뭐 한다고요? 코칭하는 거예요. 코칭은 뭐예요? 옆에서 북돋아 주는 거예요. 오, 오늘 3장 풀었어. 그래서 뭐 어려운 건 없었어? 그거 엄마가 요 정도는 가르쳐 줄게. 근데 메인적으로 이론이나 기본적인 방법들에 대한 것들은 가급적이면 저는 EBS 먼저 강의를 쭉 들어보고 또 반복해서 들어보고 난 후에 스스로 풀어보고 그리고 난 후에 모르는 것들은 엄마가 옆에서 가르쳐주는 엄마는 보조자 역할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겁니다. 엄마가 메인 티칭을 하신다면 아이하고의 어떤 감정적인 부분에서 되게 힘들어질 수 있다는 거 기억하시고 접근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무쪼록 수학, 아이들이 학교에 와서 처음 배우는 수학, 처음입니다. 그래서 첫인상이기 때문에 나도 되네? 나도 할 수 있네? 재밌네? 이런 느낌을 가지게 해주는 1학년 수학이라는 거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짜잔쌤이었습니다.